제가 뭐 오늘 별얘기 다 합니다만 민주당 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, 뭐. 아니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있잖아요. 네? 아니 뭐 그렇죠.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그 소위 주치계가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득권이 이재명 없으니까 대표에 대해 뭐 운동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. 아무것도 아니니까 뭘 했어? 이런 무시하거나 뭐 이런 열심히 돈 번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서 리더로 갈 거냐. 이번 총선에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제가 그냥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대선 때 그분이 3프로 TV 나왔을 네, 때 맞아요. 저는 이제 그런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. 경제 프로를.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. 그 사실은 그게 썩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거든요. 이재명 대표가? 아니 뭐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그냥 저는 예.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. 예.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선입견을 비교적 안 가지려 노력하는 편인데 보다 보니까 네. 사람이 되게 똑똑하다.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수도권 화이트 칼라들 네. 그 정서 30대 40대 공유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네. 사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섰거든요. 그렇죠. 3%에서는 이재명 대표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. 그때 많이 돌아섰어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아니,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있어, 뭐 욕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지도자가? 네. 그래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.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좀 뭐지 저건 뭐 그런 거죠. 네. 이렇게 막 그냥 적폐청산 막 그런 거는 오히려 80년대 90년대 그 패러다임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게 싫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어디 뭐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게 없는 그 경력이 더 먹혔죠. 그게 없으니까 더 비슷하게 네. 느껴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특별히 저런 게 없고 좀 실용적이겠네? 예. 이런 게 실용주의. 먹혔죠. 예. 이런 게 먹혔고 예. 또 실제로 보면 뭐 기본 주택인가 이런 거 할 때 그 싱가포르식 주택 네. 정책 예. 아니에요? 예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분들 대충 보면 약간 그 경제나 이런 데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복지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편이거든요. 경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노선입니까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저 3%가 예, 그런 쪽에. 그러니까 뭐 진보 경제 노선은 아니죠. 그죠?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주류 경제학에 거기서 살짝 이렇게 좀 혁신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주 뭐 기존의 국민의힘 스타일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약간 미국 민주당 비슷한 네. 그런 느낌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필했을 거예요. 이분이 되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좀 좋아질 것 같아. 네. 뭐 이런 거. 네. 그 다음에 좋은 회사들이 더 열심히 막 해가지고 창업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 좀 만드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?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층들이 관심이 있는 건 그런 것이지. 네. 옛날처럼 이념 뭐 이런 거. 이렇게 뭐 세금을 증세를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누고 막 복지가. 이런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네.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세계 거시경제 돌아가는 걸 좀 알고 있나? 여기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리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잘 간파하고 있나? 네. 이걸 다 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한 5년 정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대한민국 거기 일어났어요. 제가 이렇게 볼 때는. 그러니까 정치가 급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된 거예요. 네.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양당이 별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점에서 지금 경쟁이 일어나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 쪽은 아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공정성. 그러니까 기존에 공정하게 하려고 약자를 보호해 준 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약간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.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던 거. 이런 걸 지적을 해주면서 직설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네? 이런 걸 봤던 거고.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야 했을 때 이분들의 관심사는 어떤 집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을 거냐 이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
저는 국힘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 싹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대선 때 뭐 경제 관련해서 많이 알고 실용주의 노선이고 뭐 이제 그런 입증됐지만 하여튼 선거는 실패를 했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이번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운 그렇죠. 난과 지금 그렇게 돼 있죠. 네,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와 있는데 힘든 상황이에요. 네, 그래서.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진짜 그럼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요. 이재명 대표도 문제지만 네.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되게 하니까. 중요한 국면을 역사의 한 국면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. 되게 맞아요. 저도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죠. 대한민국이 퇴행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번 총선이다. 네.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이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까? 어떤 조언을 좀 하셨어요, 이재명 대표에게? 경제 얘기 계속하라고. 경제 얘기? 네. 경제. 그러니까 뭐 옛날 패러다임은 좌우의 대립이잖아요. 네. 그게 아니에요. 지금은 좌우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. 좌우 대립보다 아까 그 층이 중시하는 것은 상하 대립이에요. 시대를 앞서 나가냐 네. 아니면 뒤처지냐 어떤 정당이 시대를 앞서 나가냐 네. 이거에서는 사실 좌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.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. 좌우 문제는. 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우가 워낙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지. 워낙 그거로 막 가니까 그런 것이지. 네. 지금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중도 보수나 중도 네. 진보나 대충 비슷한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. 뭐 극우나 극좌는 좀 다르겠지만, 네, 그죠? 네. 그러면 수권 정당이 갖고 가는 그 길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제일 큰 차이는 뭘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. 자 지금. 이런 거 외교가 네. 뭐 한미 동맹 중요하긴 하지만 저렇게 막 일변도로 가서 러시아 중국하고 거의 적대시 됐다.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좀 걱정했던 그러니까 뭐 친중이나 네. 뭐 친북이나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. 무슨 뭐 반미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. 사람들 다 알아요. 미국이 중요하고 네.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한다는 거를 경제를 조금만 알면 이 프라자 합의라든가 미국한테 찍히면 어떻게 된다 다 알거든요.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. 다만 영리하게 좀 할 수 없어? 그렇죠. 미국한테 다 퍼주고 미국은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좋고 제조업 리쇼어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미국에 투자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나라에 끌고 오려고 하고 뭔가 이 틈새에서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약간 이렇게 그 줄타기 외교를 그렇죠. 좀 하고 이 못하냐 이거? 그 답답한 거죠. 이런 그러니까 거를 왜 그러면 이념을 강조해 민생이 중요한데 이런 거죠. 이걸 답답한 보면서 야 이건 무슨 80년대 90년대 패러다임이네. 80년대 90년대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. 아 그렇죠. 네, 그전 패러다임이죠.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그때 우리가 한중 수교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외교를 했어요. 또 뭐 세계 30년 전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. 세계 뭐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맞아요. 치더라도 예. 지금은 이제 워낙 양 진영이 막 나뉘는 중이니까 그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잖아요.